키친엑스 등 청년 노동자 임금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 우원식, 이동주 그리고 청년유니온에서 공동 주최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2019년 대한민국 제1호 배달형 규제 샌드박스를 가른 기업 스타트업 키친엑스에서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이 약 2억여 원의 임금 체불을 받은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발언 및 그리고 관련해서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 실태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청년유니온 나현호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발언은 피해자 발언 진정훈 청년노동자분께서 대표 발언을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하은성 청년유니온 자문노무사가 관련 사례를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이동주 국회의원님 발언 이후에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발언으로 진정훈 님께서 피해자 발언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친엑스 임금체불 피해자 진정훈입니다. 저는 22년 11월부터 퇴사하는 23년 6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했고 총 금액은 약 2,200만 원 정도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근로를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면은 돈 받기 어렵다. 나라에서 이직금을 받아라 하면서 계속 임금체불을 하였고 총 피해자 30명 중에 25명이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임금체불 고소를 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께서 고소를 취하해야지 대지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25명 임금체불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 저희는 근로감독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25명은 총 금액이 약 4억 원 넘게 될 정도로 큰 금액이었지만 그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MBC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될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하해라. 그럼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취하를 종용해서 30명 중에 무려 25명이 고소를 취하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키친엑스뿐만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이런 행태가 더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하은성 청년유니온 자문노무사님께서 추가 고발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감독관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유니온의 자문노무사 하은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고소 취하 종용과 불성실 조사에 따른 직무유기 실태를 고발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매우 슬프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감독관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감독관이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조서에 적거나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조서 작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을 고칠 수 없다면 다음에 다시 진술을 할 테니 그 부분을 아예 지워달라고 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북부지청의 정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단 2페이지 만에 마쳤습니다. 인적사항을 제외하면 별로 물어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몇 차례 질문 만에 당사자는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리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 진정인을 가르쳐서 조서의 내용을 자신이 종결하기 쉽게 바꿔놓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했는데 부당하게 사건이 끝났다면 반드시 바로 이것이 제대로 끝난 사건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이 천안노동청의 사례입니다. 천안노동청의 공무감독관은 최초 진정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3개월째 어떠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뭉개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이 확실하다며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근로감독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해당 사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정되었고, 천안노동청의 근로감독과 과장은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하기 위해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책임이 다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의 개수는 전체 이 임금체불 사건의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비가 저에게만 몰아서 내릴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이런 근로감독관들을 계속 만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근로감독관의 현 주소일까요? 언급했던 감독관들 중에서는 올해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 포상 후보 명단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3조에서는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이 앞선 두 사례와 키치네스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들은 이 기회에 자신이 누구인지, 이 근로감독관의 직무규정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청에는 특별 근로감독관 조작품은 없고 특별하게 정말 다른 감독관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그리고 내 사건을 제대로 성실하게 조사해줄 그런 감독관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행복과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2달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전국에서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조정팀을 운영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 발표에도 임금체불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 9월 현재 임금체불액은 1조 3천억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훨씬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도 20만 명을 상회하며 최근 조사에서는 노동자의 43.7%가 체불을 경험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임금체불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앞서 피해 청년들이 바라본 것 같이 청년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의 불법적인 고소 취하를 종용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피해자들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맨 처음 만나는 노동경찰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중요한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노동자 권리 침해를 해결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사용자 편향적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이번 일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선 담화에서 임금체벌이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지만 말뿐인 대책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에 더해서 제대로 된 법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직무유기를 벌인 근로감독관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근로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면서 사회 진출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임금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 최근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임금체불과 근로감독 간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견을 시작으로 억울한 임금체불을 당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들, 노동자들이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가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5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렇게 절규하면서 분신한 청년 노동자 전태일에게 없었던 것은 대학생 친구만이 아닙니다.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보고 싶었던 또 한 사람은 노동자들의 이 처절한 현실을 이해하고 노동법을 제대로 알며 엄정히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이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 개선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여전히 우리 청년들은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이 문제를 포함해 임금 체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정작 오늘 키치넥스 등 청년 노동자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은커녕 피해자 보호마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스타트업 키친X로부터 6개월간 임금 체불을 당한 피해 청년 30명이 서울과 경기 지역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고소 치하를 종용받았습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업체를 옹호하고 방조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이정식 장관이 얘기했던 임금 체불에 대해서 중대범죄로 다루겠다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자금의 현실에 근로감독관의 행태를 두고 봤을 때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이해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임금 체불 해결을 넣은 지 9달이 지났지만 체불 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법도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만 18만 명의 근로자가 1조 1,40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입니다. 청년 근로자들의 작은 희망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근로자들이 흘린 땀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변함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피해자분들 오늘 대표 발언을 해주신 진정님 외에 피해자분들이 돌아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10수억 원의 임금을 떼인 전직 청년 노동자들 30여 명이 함께합니다. 나이도 체불 임금도 제각각인 30명의 청년들은 공유주방업체 키친엑스에서 2019년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꿈을 키워온 첫 직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던 피해 청년들은 요식업계에서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매장을 20개 이상 오픈한다고 하는 등 업체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보였기에 비전을 갖고 입사했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2022년 11월부터는 아예 무급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피해 청년들은 매장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교통비를 빌려가면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세부 액수가 늘어날수록 일을 할 수도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피해 청년들의 6개월치 임금이 밀린 상황에서 키친엑스의 모든 매장이 폐업했습니다. 사업주는 휴대전화를 없애가며 전적했습니다. 피해자 30명은 서울과 경기 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된 접수 사건 30건 중 일부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그중 3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간의 불법적인 고소 취하 종용에 의해 그중 25명의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근로감독관은 고소 취하서에 쓸 문구까지 불러줘가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소를 취하해야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취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 규정 어디에도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도 근로감독관은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피해자들은 처벌과 체불임금 반환 모두를 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만 취하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요구로 인해 피해자들의 의사와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키친엑스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청년 임금체불에 피해에 대해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청년은 1,400여만 원의 체불 임금을 소멸시효로 인해 못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지청은 얼마 전 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를 인지하고 조치할 것을 밝혔지만 피해 청년에 대한 구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중대 문제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의 문제를 최일선에서 다루는 노동부와 지방노동청에서조차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키친엑스 피해자들은 나라가 지급한 대지급금 2억 1,500만 원 외에는 사업주로부터 단 1원의 체불임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키친엑스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8만 명 청년들이 1조 1,400억 원의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임금은 생명줄과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일벌 100개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노동행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로 의심되는 근로감독관을 엄벌하고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이 밀린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실, 이동주 의원실, 청년유니온은 공동으로 오늘부터 청년 임금체불 사건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수업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근로감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온 이름을 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